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정상회교를 통해 한미일 공조와 협력을 재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14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구속 기소를 앞둔 김건희 여사를 오늘 마지막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20대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도주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국정 2인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검 수사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최희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은석 특검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후 5시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법원은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고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한 전 총리는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앞서 어제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넘게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160쪽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2인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특검 측의 주장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도 내란을 방조했다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국무위원을 겨냥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 속에 특검팀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구속 기소를 앞둔 김건희 여사를 오늘 마지막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안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권 의원은 14시간 가까운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점 소명하셨을까요? 조사 잘 받고 왔습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50쪽짜리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고 권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금품은 받지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통일교의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특검팀은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일 만료된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또 조사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권 의원을 추가 소환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여사를 다시 불러 기소 전 마지막 조사를 이어갑니다. 지난 12일 구속된 뒤 5번째 소환 조사로 특검팀은 구속기한을 이틀 앞둔 내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여사가 관저 공사를 할 때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의혹을 감사원이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중인데
MBN 취재 결과 특검팀이 당시 부실 감사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혜를 받은 업체에 대한 진술을 듣고도 진술서에 적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혁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공사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감사원을 2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관저 이전과 증축 공사를 맡게 된 인테리어 업체 21g의 선정 배경을 제대로 감사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감사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가 청구된 이후 2년이란 시간을 들였으면서도 김건희 여사의 개인 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부실 감사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감사원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대통령의 불법을 덮고 김건희를 보호하고 그런데 MBN 취재 결과 특검팀이 관저공사 관계자로부터 부실 감사에 대한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공사하고 있던 업체를 제치고 이른바 여사님 업체로 불리던 21g이 공사업체로 선정된 배경을 감사원 조사 때 모두 진술했지만 진술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공사 관계자가 왜 진술 내용이 적히지 않았냐고 따지자 감사원 측은 조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댔다는 진술도 특검팀은 확보했습니다. 실제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는 대통령실의 점검 소홀 같은 내용만 지적했을 뿐 21g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감사원이 김 여사와 21g의 유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의도적으로 피한 것은 아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일 동맹과 협력을 재확인하고 실용외교 노선도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3박 6일간의 미국, 일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참모진의 박수를 받으며 전용기에서 내려옵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전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인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았습니다. 50년 전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허허 벌판 위에 K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던 것처럼 이제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냅시다. 지난 23일 일본을 먼저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17년 만에 공동 언론 발표문을 채택하며 셔틀 외교 복원을 다짐하는 성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SNS 발언으로 위기도 있었지만 발빠른 대처로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미 투자의 구체적 방향과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 민감한 현안들이 다뤄지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핵화는 허망한 망상이고 한국이 더러운 족속이라며 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가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말에 허망한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재명 정부에서 제시한 3단계 비핵화론을 직접 거론하며 하늘에 구름을 잡는 꿈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비핵화는 이론적, 실천적, 물리적으로 이미 사멸된 지 오래라며 비핵화를 거부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비핵화 망상증을 유전병으로 달고 있다면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이 대통령의 이 발언에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은 그냥 억압한다고만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고 필요하면 적절하게 관리할 수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북한을 심하게 모독했다면서 한국을 더러운 족속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의 경험으로 스몰 딜은 할 수 있어도 협상 자체가 비핵화를 전제로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해석합니다.
처음부터 비핵화 협상을 다시 나간다라는 그런 틀을 잡으면 북한으로서는 나오기 좀 어렵죠. 북미 협상의 의지는 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보며 북미 회담이 성사되면 평양에서 열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사령탑으로 선출된 장동혁 대표가 어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양측 모두 협치를 강조했지만 입장이 충돌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악수와 간단한 인사로 시작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장동혁 신임 야당 대표의 만남.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축하난이 우상호 정무수석의 손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인사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장동혁 대표는 선출안 부결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난을 들고 오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정무수석께서 난을 들고 오는 그 와중에도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우 수석도 장동혁 대표의 승리에 놀랐다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장동혁 대표님의 승리를 변화를 원하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놀랐고요.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 보낸 축하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협치에 신호탄이 될 줄 알았던 축하난의 의미가 바래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여야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서로의 이름만 들어도 냉랭한 기운이 감지되는데요.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공세를 자제하면서 장동혁 대표에게 취임 축하난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엔 두 사람의 악수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고향 충청을 방문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기자들을 만난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 이름이 언급되자 답변을 피했습니다. 정치적 현안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되는 부분 인정하시겠습니다. 취임 후 야당 원내대표와 악수조차 하지 않으며 뚜렷한 대립각을 세워온 정 대표가 정작 장 대표 당선 뒤엔 공세를 자제한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 측에 축하난까지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대화해야죠. 당연히 대화해야죠.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뒤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여야 대표가 악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극우화된 도로 내란당이라고 비판하는 등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어 화해 분위기가 당장 연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일각에선 친한계와 분당 가능성까지 나왔는데요. 조경태 의원은 오히려 대표가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한다면서 지도부 첫날부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도에 김도형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새 지도부 첫 최고위 회의에서 재차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된 국민의힘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 모두가 하나 돼서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균열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찬탄파 조경태 의원은 다수 의견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참혹하고 불행한 사례들을 남겼다며
히틀러가 대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가 조 의원을 향해 결단을 하라며 사실상 탈당을 압박한 걸 두고는 대표가 갈등을 조장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일각에서 분당설까지 나오자 장 대표도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조경태 의원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때 나왔던 발언과 비교하면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통합을 위한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도 우선 지켜보자는 기류입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장 대표는 전략적 판단을 하는 성격이라며 전당대회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 장 대표가 강성 발언을 당선 직후 곧바로 거둘 순 없으니 일단 기다려봐야 한다며 당신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대표도 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선 찬탄과 반탄 진영 모두 과열됐던 전당대회 분위기를 당분간 식히기 위해 발언에 신중을 기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검찰개혁 속도를 두고 법력권 내 파열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의 키를 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거듭 신중론을 강조하자 정 장관이 검찰의 감언이설에 속았다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최근 제동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안에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전제하에 기존 검찰청 명칭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여당 내 검찰개혁 특위가 추진하는 방안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아직 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이지만 엇박자가 지나치다는 불만이 여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당정에서 의논돼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검찰개혁안 마련을 주도한 김용민 의원도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며 정 장관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공조에도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감언이설에 정 장관이 속았다며 정 장관을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은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검찰개혁을 놓고 당정 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한 유명 가수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신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가수와 담당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가수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면제와 불안장애 치료제를 처방받았습니다. A씨가 처방받은 수면제 스틸록스와 불안장애 치료제 자낙스는 의사가 직접 진찰해야 처방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A씨가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약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상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수령은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리 수령은 가족이나 간병인 등 일부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A씨 소속사는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아 왔고 이후 바쁜 일정으로 계속 비대면 처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인 이름으로 처방받았고 과다 복용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담당 의사 B씨도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입건하고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 새 모녀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하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오피스텔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한 뒤 현장을 서둘러 수습합니다. 감식을 위해 건물을 분주하게 오가는 경찰의 모습도 발견됩니다. 그제밤 9시 반쯤 서울 강서구 12층 오피스텔 건물에서 여성 3명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쿵 소리가 나더니 그래서 저는 그게 뭔가 해서 안에 들여다봤는데 사람, 여자 3명이 누워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여성 2명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여성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 1명은 40대, 나머지 2명은 10대로 조사됐는데 이들은 모녀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타살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집안의 채무와 관련된 메모가 남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숨진 세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전 유족을 불러 조사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동물의약품을 개발하는 전라북도의 한 연구소에서 실험에 사용했던 돼지,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을 유기견에게 먹이로 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실험 돼지를 먹은 유기견 가운데 일부는 폐사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MBN 취재가 시작되자 증거를 숨기려고까지 했는데 CCTV에 모두 찍혔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한 남성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더니 냉동창고를 비추는 CCTV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차 짐칸에 무언가를 싣고 황급히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차에 실어진 건 다름 아닌 실험에 사용된 돼지 사체, 의료 폐기물입니다. 거기가 있으면 안 될 것도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유기동물 보호소는 군산시 예산으로 운영되는데도 사료가 아닌 실험에 쓰인 돼지를 유기견 수백 마리에게 수차례 먹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먹이면 한 일주일 사이에 건강한 애들이 갑자기 죽어나가고 안 좋은 것 같아서 폐기 처분을 좀 제가 많이 했어요. 실험동물 사체를 유기동물 보호소에 제공한 곳은 전북 익산에 있는 한 동물실험 연구소입니다. 실험동물 사체는 외부로 유출돼 재이용되지 않도록 의료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해당 연구소는 보호소에 있던 유기견까지 실험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유기견은 동물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기견들을 입양을 한 후에 안락사시켜서 외과 실습용으로 실험했다는 제보를 받았고요.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해당 연구소 원장은 실험에 쓰인 돼지는 냉동 처리에 문제가 없다며 법을 위반했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밖은 환해도 터널 안은 어둡기 마련이죠. 특히 비가 오는 날은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광주 대구 고속도로 터널에서는 쏟아진 마늘을 피하려다가 4중 빗길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정오 무렵 광주 대구 고속도로의 한 터널. 한낮이지만 터널 안은 밤처럼 어둡습니다. 갑자기 1톤 트럭이 젖은 도로에 갈짓자로 미끄러지더니 오른쪽 벽을 들이받고 불꽃을 내며 넘어집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지만 마치 터널 바닥에 기름을 발라놓은 듯 미끌립니다. 결국 트럭 한 대가 2차 사고를 내고 차량 3대가 피하지 못하며 4중 추돌 사고로 이어집니다. 현장에서 빠져나온 남성 2명이 필사적으로 뒤에 오는 차들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위태롭게 손짓합니다. 맞은편에서 119 구조대가 도착하면서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쳤습니다. 빗길도 빗길이지만 두 번째 사고 트럭에서 떨어진 마늘을 피하려다 사고가 커졌습니다. 그 마늘차도 뒤에 이제 추돌했는데 마늘도 도로 그냥 다 떨어져서 그래서 마늘 냄새가 진동을 할 정도로 다. 경찰은 터널 안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1차 원인이라며 특히 빗길에는 수막 현상이 있을 수 있어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얼마 전 부산의 도심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는 물론이고 대부분 시내버스의 경우 제동장치가 고장났다, 안 났다를 비롯해서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전국의 버스 회사들이 논란을 없애자며 이른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오자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오토바이가 유턴하는 순간 시내버스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보행자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 2명이 숨지고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앞선 지난 3월에도 버스가 교차로를 덮쳐 10명이 다쳤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모두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최근 이런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버스회사 측이 시내버스 5대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실질적으로 밟았는지 또는 이제 액셀레이터를 밟았는지를 저희가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브레이크 오작동이라는 그 논란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돌발 상황까지 정밀하게 기록 분석하고 위험 상황에선 가속 페달을 밟을 경우 경보음도 울립니다.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어 버스 기사들도 환영합니다. 제동 장치 그 페달과 가속 페달의 그 부분이 사고 나고 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운전도 급가속 급출발 급정하는데 아마 도움이. 경기 하성시도 최근 전기버스 25대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등 버스 회사들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패셔니스타로도 유명한 가수 지드래곤. 최근 공항에서 차분한 회색 톤의 상하이를 착용해 시선을 모았는데요. 알고 보니 대한항공이 1등석 승객에게 제공하는 파자마로 알려지면서 화제입니다. 대한항공에서도 공식 SNS를 통해 지드래곤의 공항 패션을 공유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드래곤이 착용한 파자마뿐 아니라 기내에서 착용하는 슬리퍼까지 승객의 개인 물품으로 분류돼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조차도 패션으로 활용한 지드래곤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명품인 줄 알았다, 벌써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왔다, 공항은 편한 옷이 진리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남성, 주변에 사진을 찍으면서 연신 두리번거립니다. 그런데 수상한 승합차 한 대가 이 남성을 뒤따라갑니다. 잠시 뒤 또 다른 남성이 한 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느새 승합차에서 내린 남성, 두 사람에게 다가가 추궁을 시작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의 정체, 휴가 중이던 경찰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보고 뒤따라가며 관찰을 하다가 112에 신고까지 한 겁니다. 누리꾼들은 매의 눈이다, 휴가 중에도 감은 살아있다, 호상휴가 드리자라며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경찰 직접 신고까지 마친 후에야 다시 휴가길에 올랐다고 하네요. 90대의 나이에도 200m를 50초대에 뛰는 이탈리아 할머니가 화제입니다. 달리는 와중에도 꼿꼿한 허리가 시선을 끕니다. 고령자 부문 단거리 육상 종목에서 세계 기록을 4개나 보유하고 있는 이탈리아 국적의 엠마 마리아 마첸가입니다. 과학자들까지 건강의 비결을 찾기 위해 연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지구력과 연관된 지근섬유가 20대 수준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나보다 자세가 좋다, 헬스장 다시 나가야겠다, 아무리 봐도 90대로는 안 보인다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는 당장 다음 달에도 단거리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일주일에 2-3번씩 1시간을 달리며 맹훈련 중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의회의 한 의원이 그린벨트에서 편법으로 건물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나 구청 측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생활용품을 공동으로 사들여 싸게 파는 공동구판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카페 등 다른 용도로 운영했던 겁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입니다. 세곡동 새마을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데 현직 강남구의원이자 강남구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호기 의원 아내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공동구판장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 3개 층 모두 마을 공동시설로 신고돼 있습니다. 공동구판장은 마을에서 생활용품을 공동으로 사들여 싸게 파는 장소를 말하는데
MBN 취재 결과 공동구판장으로 사용된 면적은 전체 면적 300평 중 5평 남짓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1층에선 이호기 의원 친인척이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 2층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보증금 3억에 월세 44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3층은 이호기 의원의 개인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공동구판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보다 3배 이상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공동구판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실제로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호기 의원은 2층 장애인 근로작업장이 지역 생산물을 가공 포장하는 공동구판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공동구판장이에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2층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히말라야 소금을 포장하는 등 지역 생산물이 아닌 물품을 다수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강남구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들도 또 있죠. 취재진으로부터 내부 사진과 관계자 녹취 등을 전달받은 국토교통부는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건을 하나라도 취급하면 공동구판장이 아니라며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전체 면적의 30%를 휴게 음식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을 들어 1층 커피 전문점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휴게 음식점을 제외한 나머지 70%는 모두 공동구판장으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1층에 설치된 커피 전문점도 위법하다는 지적입니다. 강남구청은 해당 건물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그동안 저희 MBN이 보도해드린 것만 보더라도 폭언과 갑질에 뇌물까지 이른바 범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모습이 일부 지방의회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지방의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윤길환 기자가 추가로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산 도심의 한 도로입니다. 신호등 옆에 붙은 카메라로 실시간 교통 상황을 파악해 신호 시간을 조절해주는 스마트 감응 신호가 설치됐습니다. 안산시의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의 하나인데 구축 과정에서 경기도 의원들이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업 편의를 주는 대가로 3명의 경기도 의원이 받은 돈만 각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선 또 여러 국외 출장에서 항공료를 실제 경비보다 부풀려 회계 처리했다는 의혹으로 143명 의원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156명 전체 의원의 90%가 넘는 수치입니다. 윤리위를 정상화하고 좀 외부 사람들을 독립되게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초반부터 좀 개입해갖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기초광역의원의 일탈은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남 곡성군 의회에선 현재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3명이나 부정청탁과 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 등으로 유죄가 인정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경기도 의원은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피소됐고 대구 남구의 한 의원은 음주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정부가 보조 배터리로 인한 여객기 화재를 막기 위해 비닐봉투에 넣어 기내에 타는 대책을 올해 초 발표했죠. 그런데 6개월 만에 뒤집었습니다. 화재 차단 효과도 없고 오히려 불이 나면 녹아내려 문제라는 건데 졸속 행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이륙을 준비 중인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기체가 전소된 사고. 승객이 갖고 탄 보조 배터리의 내부 합선이 화재의 원인이었습니다. 한 달여 뒤 발표된 정부의 보조 배터리 화재 방지 대책. 비닐봉투에 담아 비행기에 탑승한 게 핵심이었습니다.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에 넣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책이 시행된 이후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화재 방지 효과도 약하고 오히려 녹아내려 승객들을 더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아내릴 수도 있고 비닐봉지에 그냥 담으라고 하는 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 현장에서는 비닐봉투를 나눠주지 않는 일이 빈번했고 단속도 느슨해졌습니다. 좀 안 됐어요. 그래서 항공사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제공하다가 요즘은 조금 느슨해진 좀 그게 느껴집니다. 가방에 있는데 뭐 없어야 하고 들어가면 그냥 패스할 때도 있고. 결국 정부는 항공안전책을 내놓은 지 반년 만에 추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비닐봉투 지급을 중단하는 대신 선반의 온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스티커를 붙여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비닐봉투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항공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백지화했다는 점에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미국의 새 관세 정책으로 국제 배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체국은 소포 접수를 멈췄고 외국 소비자가 한국 상품을 직접 사는 이른바 역직구 기업들도 미국 소비자 이탈을 막기 위해 분주합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체국 국제소포 창구가 미국행 항공소포와 EMS, 국제특급 우편 접수 중단으로 한산합니다. 오는 29일 미국 도착분부터 모든 물품의 신고 의무와 관세가 부과되고 $800 이하 면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우체국은 관세 대납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미 세관 당국이 승인한 관세 대납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한두 달 내로 저희가 관세 대납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으로 소포를 보내려면 EMS 프리미엄을 이용해야 하지만 $10,000 할인에도 요금 부담이 큽니다. 평소 국제 배송을 이용하던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화장품 같은 제품을 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곤 했었는데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매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 소비자가 한국 상품을 직접 사는 역직구 시장도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미국 소비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세 부담과 통관 절차로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전용 상품과 판촉물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여파로 국제 배송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난달 주택 거래가 늘면서 거주지를 ом긴 인구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거주지 이동자 수는 55만 3천 명으로 작년보다 4만 1천 명, 그러니까 8% 넘게 늘었습니다. 7월 기준으로는 56만 3천 명을 기록한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소비 쿠폰 특수 영향으로 편의점 월간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내 주요 23개 유통업체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9% 증가한 16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편의점은 소비 쿠폰 사용 등으로 소비자 방문이 늘어나 매출이 넉 달 만에 늘어났습니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가동을 앞두고 HD현대가 조선 계열사 합병에 나섭니다. HD현대는 수주량 세계 1위 HD현대중공업과 중형 선박 점유율 세계 1위 HD현대미포의 합병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선업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역시 자국 내 1, 2위 대형 조선사의 합병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푸른 바닷속을 돌고래처럼 헤엄치는 상상, 다들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상상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바다 깊은 곳까지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는 제트팩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영국의 한 회사가 개발했는데 가방처럼 매면 오리발을 착용하지 않아도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초당 3m의 속도인데 지구상 어느 수영선수보다 훨씬 빠른 속도라고요. 회사 측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분 안에 사용법을 배울 수 있고 수영보단 비행에 더 가까운 느낌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트팩과 함께 미지의 바닷속을 탐험하는 경험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꽃다운 나이라고 하면 몇 살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아마 흔히 생각하는 나이가 있으실 텐데요.
그 고정관념을 깨는 한 여성을 소개합니다. 왕관을 쓴 채 꽃다발을 든 백발의 여성. 미국 미주리주의 미인 대회에서 장기 요양 부문 우승의 영예를 아는 100세 노인입니다. 100세 여성이 이 대회에서 우승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그녀는 꿈을 꾸기에 늦은 때란 없다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우승을 계기로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과 유산을 기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이를 잊은 열정과 아름다움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인공지능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최근엔 그 똑똑함으로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에도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연못에서 붉은 다리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멸종위기 상태에서 번식에 성공한 거죠. 미국 과학자들이 멕시코에 남아있던 개구리알을 공수해 미국 연못에 옮겨 심었는데요. 그 알들이 부화해 번식까지 성공했다는 걸 인공지능이 울음소리만으로 감지해낸 겁니다. 이런 노력 끝에 이 연못엔 개체수가 100마리까지 는 걸로 추정된다는데요.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공지능, 머지않아 지구를 구하는 날도 올까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미국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미사를 보던 어린 학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을 쏜 20대 남성은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범행 도구인 탄총에 쓰여 있던 글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학교 주변을 중무장한 경찰이 둘러싼 뒤 경계합니다. 학부모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안고 학교를 빠져나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미사를 하던 도중 괴한이 들어와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No way that could be gunfire. There was so much of it. So it was sporadic. So it was a semi-automatic. It seemed like a rifle. It certainly didn't sound like a handgun. 목숨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친구를 감싸다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My friend Victor saved me though, because he laid on top of me, but he got hit. He's really brave, and I hope he's good in the hospital. 총에 맞은 8살과 10살 어린이가 사망했고 어린이 14명을 포함해 총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괴한은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신원은 미니애폴리스 출신의 23살 로빈 웨스트먼으로 밝혀졌습니다. 웨스트먼의 모친은 사건이 벌어진 학교에서 과거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직전 웨스트먼은 총기와 탄창을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 탄창에는 도널드 트럼프를 죽인다, 어린이에게 먹일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백악관은 범인의 메시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백악관과 미국 전역에 국기를 반기로 개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미국을 방문하실 때는 음료 하나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편의점과 휴게소 등의 마약 성분이 든 음료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데 자칫 모르고 마셨다간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의 눈동자 초점이 흐려지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발작 증세를 보입니다. Johnny, no. No, here, watch out. Let me. 잠시 진정되는 듯했지만 이내 발작을 일으키며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이 남성은 필풀이라는 음료에 중독돼 음료를 접한 지 8개월 만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이 음료에 들어간 크라톰이란 마약 성분이었습니다. 크라톰을 과다 섭취하면 환각 효과와 더불어 구토, 메스꺼움, 불면증 그리고 중독 효과를 일으킵니다. You keep taking the supplement, your brain is going to adjust to it. And so these receptors are going to become desensitized, downregulated. And you're going to need more and more of this supplement to feel the same. 이 음료는 미국에서 손쉽게 살 수 있어 우리 관광객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 음료를 마셨으면 귀국 후엔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크라톰은 우리나라에서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복용하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1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마약류를 섭취할 경우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여행 중 다양한 형태로 가공된 마약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8월의 끝자락에서 더위가 꺾일 줄을 모릅니다. 폭염특보는 어제 다시 확대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남부지방으로는 폭염주의보가,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서울에는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동안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가 예상되고요. 이 소나기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요란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밤부터 영동 지역은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4.8도, 부산은 26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과 전주,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